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호거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뉴스 속보입니다.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는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저항하던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전원 체포됐습니다. 국회는 폐쇄 조치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군의 진입을 저지하려던 시민들도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과 반국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참담한 뉴스를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자, 거기다 싸! 이제 차곡차곡 싸! 앞에 있는 사람이 닫아서 싸주세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 등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속속 집결할 당시에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의결정 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저지에 계엄군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의원들이 집결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임박해지자 계엄 지휘부는 다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부터 잡으라고 지시했고 방첩사 소속 일부 계엄군의 SNS 단체 대화방에 전파됩니다.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하라고도 전달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체포해 비원 벙커에 감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망할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시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중요 인사들을 거기에 감금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반도 유사시에 전쟁 지휘부로 사용된다는 비밀시설 비원 벙커. 왜 굳이 그곳을 감금 장소로 택했을까? 그 시설이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새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금할 수 있고 또 신문은 뭐 심지어는 고문까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번 계엄은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혼내주겠다. 군대를 동원해서. 뭐 그런 것들이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대표를 싫어했다 이런 한간의 이야기도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매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냈던 어떤
그 문자 1월 달인가 2월 달에 문자를 보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며 촉발된 논란. 개인적인 앙심을 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그 통치행위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개인적인 호불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부께서 그 공과 사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좀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은 불행의 단초가 된 게 아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체포된 이들의 운명은 군사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속전속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주요 인물들을 어떠한 제목으로도 체포해서 구속하고 빠르게 군사재판 받게 하고 그리고 군사재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사형을 선고하면 총살로 바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전시 상황과 같다고 봐서. 인혁당 재건의 사건에서는 3심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주요 관련자들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250여 명이 구속됐고 8명은 사형이 집행됩니다. 직결 처형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다 조작된 간첩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뭐 인혁당 사건도 있었고 구지로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이미 뭐 계엄 상황이나 뭐 군사적인 상황에서 처형을 하고 나면 역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근데 뭐가 반국가 세력이냐고. 그냥 싫은 소리 좀 하면 반국가 세력이냐. 그래서 한동훈 씨가 물어봤다잖아요.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왜 체포하려고 그래요. 평생 당신과 함께 검사 생활했던 나는. 한동훈 씨가 간첩일 리 없잖아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이걸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간첩으로 만들어서 척결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형 무기 또는 뭐 중형을 처해서 다시는 정치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더 끔찍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수거, 처리, 사살 등 노상원 씨의 수첩에 적혔다는 단어들입니다. 불명예 퇴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는 계엄하 합동수사본부 공식 수사조직 이외에 꾸린 비공식 수사조직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역이 하기에는 은밀하고 불법적이며 매우 더러운 이런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설범죄단체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조직들이 유난히 또 많습니다. 이승만 때 정치 깡패들. 이래 또 뭐 그게 80년대 말에 야당 창당대회에 난입한 또 관제 정치 깡패들도 있는 거고. 의외로 공조직은 할 수가 없으나 이런 사설 범죄 단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준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상원 씨의 수첩에 적혀 있다고 전해진 이름 이성윤 의원. 노상원 씨는 저를 전혀 모르고요. 저를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불러줬겠죠. 그러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진짜 그 내용대로 수거해서 백령도 앞에서 사살한다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가족 사건, 최은순 씨 요양병원 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관련된 코바나 콘텐츠,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제가 했기 때문에 불편하죠. 아무래도 속된 말로 쌍쇼 들어가는 육두 문자도 많이 받았고요. 또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런 말까지 듣고 또 저를 그러다 보니까 저를 대면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그가 북파 공작원으로 알려진 정보사령부 소속 HID를 계엄군으로 활용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긴 고민 끝에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전직 HID 부대원 A씨. 몇 해 전 전역했다는 그에게 HID가 어떤 부대인지 물었습니다. 자기 군번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훈련만 받다가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은 통장 받고선 집에 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저는 거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활했던 군대에 저였으면은 그냥 시킨 대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인원들은 사회와 아예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뉴스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신문도 볼 수도 없고. A씨는 HID 부대원 시절 적국 요인 암살 훈련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국내 정치인 사살 명령이 있었다면 실행할 수 있었을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 죽여라고 하면 안 죽이겠죠. 공작원들도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이제 어떤 간첩 활동들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잘 포장을 해놨으면은 죽였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북파 공작원들은 그런 거에 좀 머뭇거림이 없거든요. 내란 사태 당시 전현직 HID 요원들이 납치 혹은 소요를 일으킬 목적 등으로 수도권 등에 잠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되게 고급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들을 여기에 동원한 것 자체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제 훈련 받다가 어떤 상황이 오면 북한에 가서 뭐 임무 수행을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각오를 하고 가는 건데, 그걸 했을 때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다 죽은 거니까 명예롭잖아요. 근데 그 훈련 받다가 갑자기 이런 계엄 사태에 연관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잖아요. 그 잘못된 선택을 내린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HID 부대원들 중 일부가 투입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계엄 당일 밤 관악, 수원, 과천 등에 위치한 선관위에 580여 명의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검찰은 중무장한 채 선관위에 진입한 군 병력이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엄군이 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너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인 거고요. 나중에 그 이유가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오셨다고 해서 더욱더 놀랐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원의 모의 해킹 당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관리자와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 제공한 후 모의 해킹을 진행했고, 선관위의 자체 보안 시스템 일부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방화벽 등 일부 보안 시스템도 해제를 한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정된 점검 환경에서 진행했던 점검 결과를 가지고 해킹 또는 뭐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잘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제 실제 상황이라면은 시스템을 해킹하려면은 저희가 사전에 제공했던 시스템 정보도 확보를 해야 되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개표는 수개표라고, 거의 전산개표가 아닙니다. 전산개표니까 해킹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선관위가 답답해서 그럼 좋다, 이번에 수개표인데 수개표에서 한 단계를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계산된 걸 또 손으로 확인하는 한 단계를 더 넣었다고. 이것 때문에 돈이 아마 수십억 들었습니다. 해보니까 결과가 얼마냐. 2,800만 표를 계산을 했는데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은 부정개표였다. 그래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무능한 사람이 망상을 한 거예요.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12월 4일 아침 30여 명의 선관위 직원들이 계엄군에 연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등장한 사진.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했다는 물품들입니다. 송곳, 드라이버, 니퍼, 케이블 타이 등을 각각 3세트씩 준비했는데 야구 방망이도 있었습니다. 야구 방망이는 노 전 사령관이 자기 사무실에 놔라 위협, 선관위 직원들에게 자백을 위해서 위협 목적이었고, 케이블 타이는 이제 몸싸움 간에 일어나면 묶을 용어로, 묶는 용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술서에.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을 직접 신문할 계획이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야구 방망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선관위 서버 탈취도 계획했었다는 계엄군. 과천 선관위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확보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이첩을 하는 거가 명령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뭐 서버다 먼저 가서 문건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하게 되면, 아니면은 거기서 그걸 뭐 반출을 하려는 인원이 있으면 그거를 잘 막아서 방첩사 인원들이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예행 연습까지 했고, 선관위 홈페이지 담당자를 신문해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고문이나 이런 게 가해지면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와르르 엉터리 자백들을 하겠죠. 그 선관위 주요 지휘자들 몇 명만 잡아서 물고를 낸 다음에 다 부정선거였다라고 자백을 받으면 그 이후에 꿰맞히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저놈들이 다 부정선거에서 그 다수당이 됐구나 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플랜을 짰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씌워 국회를 해산시키려 했다면 그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